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가지고 시설물 배치와 배식 설계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운동화는 이제 시설물 없죠 보니까 포장은 마지막에 하는 거고, 그죠? 그냥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휴게공 탈까요? 자, 휴게공간에 아까 퍼골라 하나와 그다음 말했습니까? 이제 벤치를 다수 배치할 줄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시설물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 포골라 같은 경우는 간단히 표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들어가지고 보니까, 물론 원형 포골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원형 쉘터라고 그러지 보니까, 요즘은 포골라보다는 쉘터라는 개념을 쓰죠 보니까, 그늘막이. 요즘은 다 위에 보니까 지붕 있잖아 보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그냥 석가래 올려가지고 뭐 등나무나 이런 덩굴식물을 올려서 만들어서 포골라 만들죠 보니까, 요즘은 아예 지붕이 있는 쉘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어차피 쉘터나 포골라나 표현보다 똑같습니다. 이제 원형보다는 그냥 사각형이나 사각형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사이즈 안 나죠 보니까, 그 사이즈만 하면 내가 뭐 5 곱하기 5m에 포골하고 싶다. 그럼 간단해요, 그냥. 그죠? 자로 이렇게 5 곱하기 5m로 자, 규격을 재가지고 포골라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지붕선 하나 표현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골라가 표현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해칭을 조금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것도 자세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있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정하게 이제 자대고 선을 꺼주면 더 이쁘고, 사실은. 시간 없으면 그냥 사각형 그리고, 그죠? 대각선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시간을 봐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모양을 조금 내주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얼마나는 정방형 포골라예요. 정사각형. 뭐 장방형 포골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한쪽 면이 넓은, 요런 이제 장방형 포골라도 있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그죠? 이거는 이제 장방형 포골라 그래요. 5 곱하기 7이 되든, 뭐 얼마 되든, 그죠? 여하튼 직사각형이니까 장방형 포골라 그럽니다. 이게 끝이에요, 포골라는 간단하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니까 위에 지붕선만 표현되는 거예요. 사이즈는 자기 마음대로 4 곱하기 4로 해야 되고, 뭐 6 곱하기 6으로 해야 되고, 그죠? 뭐 5 곱하기 8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문제에서 안 주어지면 설계자가 임의대로 넣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벤치를 배치할 벤치. 그죠? 벤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크게 두 가지예요. 그냥 평벤치가 있고 등받이 벤치가 있죠, 보니까. 그냥 벤치가 됐으니까 이거는 설계자 마음대로 하는 말이에요. 평벤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우리나라 평벤치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그죠? 등받이 벤치는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에 선을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등받이 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원래는. 벤치에 좌판이 있고, 뒤에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등받이 벤치 아니에요, 보니까. 요거는 그냥 평벤치, 좌파만 있는 거고. 그죠? 뭐, 어느 걸 사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벤치가 있으니까, 그거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벤치도 이 문제는 그냥 규격이 안 나있죠, 보니까. 그냥 벤치를 다수 배치하게 돼 있을 거예요, 보니까. 그럼 벤치의 규격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요 좌판의 폭이 한 45cm 정도 돼요. 근데 45면 좀 어느 정도 하자 보니까 그냥 0.5m, 그죠? 50cm 하고서 50cm로. 자, 그냥 요 길이는 1.5m 내지 1.8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1.8도 좀 구하기 힘들면 그냥 1.5m 잡으세요. 딱 떨어지게. 그죠? 그래서 1.5m에, 그죠? 5cm에 이제 벤치를 배치하면 될 거고. 물론 조금 더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벤치도 종류가 많죠, 보니까. 그죠? 보통은 좌판폭이 한 45cm, 그냥 50 잡으세요.
그러니까 길이가 1.5 내지 1.8 정도로 이제 벤치 길이 잡으면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 규격이 나와 있으면 그 규격대로 그리시고 규격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 지금 휴용하는 포고라 벤치 오니까 만약 휴지통이다. 휴지통이 들어가면 휴지통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 템플릿으로 원을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선을 끄면 돼요. 이렇게 간단히 중앙에다가 예전에는 그냥 재떨이 있는 데가 있었고 그냥 일반 휴지 있는 데 있었죠. 보니까 반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 표현 쓰면 돼 그냥. 그래서 이제 규격 같은 경우는 포골라는 그죠? 5m 5m였으면 5,000 곱하기 5,000짜리예요. 항상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로. 그죠? 미터 단위 적지 마세요. 밀리미터 단위가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포골라하고 규격은 5,000 바이 5,000. 그죠? 수량은 한 개소. 그건 끝이에요. 벤치 마찬가지예요. 1,500에 500. 그럼 돼요. 그럼 어때요? 요 휴지통 어땠습니까? 휴지통은 위에서 이렇게 원형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원형 휴지통은 그냥 지름 얼마예요? 지름 600짜리다. 60cm짜리에 요만한 거 있으니까 요만한 휴지통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뭐 500 해도 되고. 이제 다이아미터, 지름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또는 반지름. 그 위에서 봤을 때 시스템이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름이나 반지름으로 규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음수전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또 뭐가 들어갑니까? 수목보호대, 수목보호 홀더기가 들어갈 거예요. 자, 수목보호대, 수목보호 홀더기는 요 광장에다가 이렇게 설치되고, 휴게용에 설치 상관없습니다. 그건 선생님 마음대로예요. 근데 공간 내에도 식자를 좋으니까, 포장지역 식재하고 보호시설 하나 있으니까 수목보호대, 수목보호 홀더기가 들어요. 그죠? 수목보호대나 수목보호 홀더기나 둘 다 이제 용도는 똑같은데, 자, 수목보호대는 뭡니까? 이렇게 되죠. 이 포장지에 있으면 여기에 경계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아가지고 여기에 수목을 심은 게 수목보호 홀더기 이렇게 심은 거. 여기 이제 덮개 이렇게 씌워줘 보니까 그죠? 포장지에 있으면 그 위에서 이렇게 돼요. 보통 사각형. 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수목보호 홀더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요 중앙에 이제 수목을 큰 걸로 이렇게 하나를 식자는 게 수목보호 홀더기예요. 원형으로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사각형으로 하세요, 편하게. 그죠? 규모는 이제 요거는 1.5 곱하기 1.5m나 또는 2 곱하기 2m 정도 하시면 돼요. 1,500에 1,500 또는 2,000 곱하기 2,000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원래 수목보호 홀더기 개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죠, 보니까. 그게 수목보호대, 플랜트 박스라는 개념이에요. 플랜트 박스는 좀 틀리죠, 보니까. 플랜트 박스는 이제 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측벽을 쌓아가지고 여기 흙을 채워서 식재하는 게 이건 플랜트 박스고 이건 수목보호 홀더기예요. 그죠? 어느 걸 설치 상관없이 보니까 둘 다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수목보호 홀더기나 수목보호대나 둘 다 보면 어때요? 똑같이 표현돼 그냥 이렇게 똑같이 표현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려놓고 그 나중에 시설물 수장표에 수목보호 홀더기 또는 수목보호대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죠? 어차피 위에서 보니까 표현 똑같아요. 요 경계석이 사방으로 있는 것과 이 벽이 사방으로 있는 것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수목보호대나 수목보호 홀더기는 포장 지역에 포장된 지역에다가 이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수목보호대, 수목보호 홀더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감은 어때요? 수목보호대나 수목보호 홀더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 주변에 이렇게 벤치가 이런 식으로 배치했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그늘지니까 요 주변으로 이렇게 벤치가 이렇게 배치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휴게공간에 수목보호대 또는 수목보호 홀더기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수목보호대를 이런 식으로 사각형 만들어 놓고 그죠? 요 주변에 벤치를 뭐 1.5, 1.5 했으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최대 4개까지 배치가 가능하죠, 이렇게. 뭐 2개만 해도 되고 3개만 해도 하나만 해도 상관없어요. 최대 4개까지 벤치를 배치하고 여기다가 수목을 이런 식으로 식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수목 보호대와 벤치 사이 관계예요. 그다음 또 하나 있는데 수목 보호대 겸 벤치도 있죠, 보니까. 그건 따로 시설물이 따로예요. 뭡니까? 요거는 벤치가 따로 떨어지지만 수목 보호대 겸 벤치는 어때요? 이 수목 보호대 벤치 기능하는 게 아예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이건 수목 보호대 겸 벤치예요. 이건 수목 보호대 따로 벤치 따로고. 수목 보호대 겸 벤치는 수목 보호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주변에 이런 식으로 좌판을 주변으로 이렇게 두르는 거 이렇게. 이건 수목 보호대 겸 벤치가 됩니다. 조금 틀리죠, 의미가. 근데 표현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일단 휴용만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럼 휴용만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휴용에 들어왔다. 항상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시선을 놓으면 안 됩니다. 벤치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죠? 항상 들어오는 입구는 틔워놓는 거예요. 틔워놓고 요 주변 가장자리 지역으로 시설물들을 배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이것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 폭을 써놓을게요. 폭을 넣는데 자, 이 경계석에서 약간 떨어지게 넣으세요. 붙여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떨어져서 넣는 게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연하게 일정 폭으로 선을 끊으세요,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선을 끊으세요, 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포골라니까. 포골라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포골라를 제일 구석에 넣을게요. 그죠? 포골라 하나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사이즈는 뭐 5 곱하기 5로 하든, 또는 직사각형 하든 그 자기 마음대로예요. 포골라를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자, 포골라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포골라를 하나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 간격과 경계석과 포골라 사이의 간격과 이쪽 경계석과 포골라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게 보기 좋아요. 너무 띄우면 또 보기 싫어요, 의외로. 그건 너무 붙여 보기 싫고. 그러니까 적절한 간격을 띄워서 이런 식의 포골라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벤치를 배치해야 되는데 만약 벤치가 포골라 밑에 들어간다. 그렇게 경우 보니까 왜 포골라가 들어왔으면 포골라 밑에 벤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예전에 그렇지만. 그죠? 그럼 포골라를 이렇게 설치해 주고 그 다음 포골라 밑에 들어가는 벤치는 점선이에요. 여기에 점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벤치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제 안 보이는 은선이 오니까, 그 보이지 않잖아, 보니까, 위에서 보면. 그건 점선으로 가, 점선으로. 여기도 이제 점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자대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고, 이렇게. 그죠? 포골라 밑에 있는 게는. 근데 이제 수목 보호대를 만들고, 이제 수목을 식재하면, 그죠? 위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수목 밑에 있는 이런 선들은 다 실선이에요. 근데 시선 밑에 또 시선을 갖다 포골라 밑에 벤치가 일 경우는 점선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수목 밑에 있는 건 다 실선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아예 수목 보호대 있죠, 그러니까 보호대를 설치하고 벤치를 만들게요. 그죠? 그러니까 벤치 설치하고 수목 보호대를 따라야 되는데 그냥 같이 할게요. 요 선을 그대로 맞추세요. 그대로 맞춰가지고 이 수목 보호대를 1.5 1.5나 2 곱하기 1로 해가지고 자, 여기에 하나 여기에 2개 하나 넣을까요? 2개 넣을게요. 똑같이 선 끄면되죠, 이렇게 연하게. 여기에 2개 여기도 2개 넣을까요? 여기도 똑같이 선을 맞춰가지고 하나 2개 이제 수목 보호대를 넣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벤치를 이제 수목 보호대 쪽에다가 벤치를 넣어줄게요. 그죠? 벤치의 숫자는 잘 만들으니까 뭐 2개씩만 넣을까요? 2개씩 하나 2개 다 자대고 그래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려. 그래서 3개 4개
숫자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여기에 5개. 간격을 일정에 띄워가지고 5개. 요런 식의 이제 벤치를 제가 8개 배치할게요. 수목보드 4개, 벤치 8개 배치할게요. 요 앞쪽은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왕래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요쪽은 그냥 비워서 요런 식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바닥 고장을 따로 하겠죠 보니까 요런 식으로 시설물을 배치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약간 더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설계자 알아서 해주는데 이게 너무 앞으로 나오는 순간 또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목보호대와 같이 이제 벤치 넣어주면 되고. 자, 이 수목보호대 원래 안 해도 되는데 하라 있어요, 문제에서. 그죠? 공간 내에도 식지하고 보호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닥 코너 좀 닦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요 놀이공간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에요. 지금 놀이공간에 시설물 많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죠? 놀이공간에 들어간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놀이공간에는 지금 이제 그네, 시소, 레더, 정글짐, 회전부대, 해전부대, 미끄럼대 들어가지고 보니까. 자, 하나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정글짐이에요. 정글짐은 왜 요거 좀 보니까 위에서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초등학교가 많죠 보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이에요. 여기가 선을 일정하게, 제일 필요 없습니다. 눈대중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선을 넣어주는 거 이렇게. 뭐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보통 정사각형이니까 그냥 정사각형 할게요. 이렇게 되면 정글짐이에요. 이렇게 되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때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얽혀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안에 타고 들어가는 거. 그게 정글짐이에요 정글짐. 그래서 위에서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보니까 간단하게. 그죠? 사이즈도 안 나서 설계가 마음대로예요. 뭐 3 곱하기 3을 하든 뭐 4 곱하기 4를 하든 그 자기 마음대로. 그죠? 규격은 가로 얼마, 세로 얼마예요? 3000 곱하기 3000. 그죠? 뭐 5000 곱하기 5000, 2500 곱하기 2500. 설계자 알아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글짐은 요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네. 자, 그네는, 자, 위에서 그렇게 되죠, 이렇게. 그네 지대가 있고, 그네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 2개, 뭐 2개 또는 3개 이렇게 나오죠, 보니까. 그냥 앞에서 보면, 근데 위에서 보면 어때요? 위에서 보면 그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네에 기둥이 있고, 이렇게. 여기 보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네 줄과 안전판 있잖아요, 보니까. 일정하게. 하나. 반대로 2개. 이제 3개. 똑같은 길이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네가 표현될 거예요. 물론 2개 있는 경우 있죠, 보니까. 2개 있는 경우가 이거고. 45도로 이렇게 선 꺼주고. 자대오그립니다. 프렌드 없어요. 2개 있는 경우 여기 하나. 이제 2개 이렇게 들어갈 거 이렇게. 그죠? 3개 있으면 하나, 둘, 3개 들어갔고 2개 있으면 2개. 항상 이렇게 어긋나게 그려주는 거예요. 원래 그네줄의 길이는 한 2.3m에서 2.5m 정도 되죠, 보니까. 요 길이가. 그죠? 근데 그거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표현만 하는데 너무 짧게 표현하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네는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그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규격이 연식이에요, 연식. 요거는 이제 3년식 그네입니다. 그 왜 타는 게 3개 있으니까. 이거는 2연식 그네라고 해요, 2연식. 하나짜리 없죠, 하나짜리 없죠. 보통 이제 2개, 3개 들어가니까. 보통 시험 문제도 2연식, 3년식 그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네하고 나중에 규격 적을 때는 그냥 3년식, 2연식 끝이에요. 그네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더라 알아주시면 됩니다. 표현 기법이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뭡니까? 시소와 시소. 시소는 어때요? 이거죠. 시소 판에 이렇게 길게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 2개. 이제 3개 정도 할까요?
세 개의 똑같은 길이의 시소판이더라고. 그러니까 시소의 중심축이 들어가죠, 이렇게. 중심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그냥 좌판, 앉는 판만 손잡이 쪽이니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이렇게. 요 판. 손잡이 딱 달려있으니까. 이게 워낙 시소예요, 간단하게. 시소. 되게 쉽죠, 보니까. 근데 시소도 어때요? 이 시소판의 너비 있죠, 너비. 너비가 거의 어때요? 벤치보다 좀 좁죠, 보니까. 그죠? 물론 맞출 필요는 없는데, 벤치보다 조금 좁게 이제 시소판에 포장되고. 그죠? 길이는 꽤 길죠, 보니까. 길이는 한, 4m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3.5에서 한 4m 정도의 길이를 잡으면 되고. 이 규격이 안 좋아있어요, 이렇게. 그냥 요거는 자기 임의대로 잡아주면 되는데, 시소가 어때요? 벤치보다 짧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시소를 그릴 때 이렇게 크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누가 시소판이 이게 큽니까? 그 시소판이 어차피 한 요만큼이 오니까. 한 3cm 내외 사실은. 그죠? 판을 그리고 중심축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시소 같은 경우는 역시 연식이에요. 이거는 세 개,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년식 시소입니다. 두 개 있으면 2연식 시소가 될 거고. 그렇잖아요. 자, 되게 쉽죠, 외로 보면.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회전 무대, 회전 근해예요. 왜 이제 학교 운영하면 어때요? 요런 식으로 돼가지고 중심축이 밖에 있어가지고 여기 돌아가는 판이 있죠, 이렇게. 애들이 들어서 이제 손을 잡고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게 회전 무대, 회전 근해예요. 그래서 회전 무대, 회전 근해는 어때요? 위에서 보면 대부분 다 원형으로 되죠, 이렇게. 원형이 돼서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형으로, 표정 원형으로 간단하게. 그래서 템플릿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축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중앙에다가 중심축을 만들고. 그 다음 어때요? 돌아가니까 애들 튕겨나가서 손잡이 달려있죠, 보니까. 그러니까 손잡이를 그냥 선으로 표현한 선으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그거 더 해도 됩니다. 여기 하나씩 더. 그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요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보니까 자대고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요게 회전 무대, 회전 근해. 그냥 선 두 양 거 되고, 그죠? 이렇게 네 개 거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 무대, 회전 근해는 위에서 보면 원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원형이니까 D 얼마? 질은 2,500이다. 그죠? 그는 지름이 2.5m인 원형판이 있는 거예요. 또는 뭐 2,000에 되고, 그건 자기가 그리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레더가. 레더라 해가지고,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가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 있죠, 보니까. 그게 레더예요, 레더. 물론 수직으로 올라가는 레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레더도 있죠, 보니까. 그러니까 수평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이제 레더도 있고. 그죠? 그 레더는 위에서 이렇게 됩니다. 보통 직사각형이죠, 레더는. 보통의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일정하게 이제 봉이 매달려 있는 거죠, 보니까. 봉이 일정 간격으로, 눈대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봉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용접한 거죠.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 위에서 뭐 이거 안 해보니까. 이걸 레더라고 그래요. 레더도 규격은 뭐겠습니까? 가로 얼마, 세로 얼마예요. 항상 사각형은 규격이 가로 얼마, 세로 얼마의 시설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레더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미끄럼대예요, 미끄럼대. 자, 일단 지울게요. 일반적으로 놀이시설물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또 미끄럼대 아니에요, 보니까. 자, 미끄럼대는 간단합니다. 자, 정상 부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각형 그리세요. 그 다음 미끄럼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거예요. 뭐 계단 하나에 대해 두 개 상관없습니다. 세 개 되고. 자, 두 군데 할게요. 두 군데 할까요? 두 군데의 계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눈대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두 군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자대고, 다 자대고 그럽니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내려오는 활주판이 있죠, 보니까. 활주판을 좀 길게. 이건 경사니까.
이런 식으로 활주판을 좀 길게 해서 이렇게 활주판을 길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게 간단하게 그린 그네예요. 미끄럼대예요. 그죠? 구시잖아 보니까 올라간 계단에 정상부가 있고 내려오는 활주판이 이렇게 있는 거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얼마나 미끄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끄럼대는 규격을 뭘 쓰겠습니까? 이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고 활주판의 개수예요. 활주판 2개짜리의 그네, 미끄럼대예요. 그래서 그네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 있으면 활주판 1, 2개 있으면 활주판 2, 3개 있으면 활주판 3. 활주판의 개수로 이제 규격을 적으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조합 놀이인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이런 시설물들을 이제 놀이터에 배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놀이터에 배치할 때 너무 시설물을 가까이 설치하거나 그러면 위험하죠 보니까 조금 간격을 띄워서 놀이 시설물들을 배치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들어와서 요런데 가장자리 쪽에 이제 시설물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정글짐이다. 자, 규격이 안 나죠 보니까 그럼 뭐 3.5 곱하기 3.5m 해도 되고 4 곱하기 상관없습니다. 설계자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그리시고 없으면 설계자가 임의대로 합니다. 그렇다고 뭐 1 곱하기 1은 안 되죠 보니까. 그래서 적정률로 자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정글짐을 정사각형 할게요. 이렇게 설치하면 되고 다 잘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글짐을 일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끄럼대죠 보니까 그죠? 아까 시험 문제가 미끄럼대 그네 뭐 시소 쪽이 쪽이니까 그래서 그네부터 할까요? 그네는 4연식 그럼 이제 그네가 4개 있는 거 보니까 그럼 그네를 이쪽에 할게요. 약간 간격을 띄워가지고 그네 4연식 자 여기 하나 2개 3개 4개 그럼 4연식 그네가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 옆에 띄울까요? 사연식 그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회전 무대 그 다음에 사연식 시소 그 다음 레더 그 다음 미끄럼대 쪽이니까 그럼 미끄럼대를 여기다 할게요. 이쪽에 정상부를 하나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계단 쭉 밀할게요.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주고 프렌드 없습니다. 다 잘 되셔야 돼요. 활주판 자 이쪽으로 하나 이쪽 하나 할게요. 같은 길이의 활주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이렇게 그럼 미끄럼대가 하나 배치된 거예요. 그 다음 사연식 시소가 있으니까 그 시소는 어디 할까요? 이쪽에 할까요? 이쪽에 사연식 시소 하나 2개 너무 띄우지 마세요. 좀 붙여서 그려줬습니다. 3개 4개 중심을 잡아주면 되고 뭐 선거대 안 꺼냅니다. 사연식 시소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레더와 회전 무대죠 보니까 그죠? 자 그럼 레더를 자 이쪽 할까요? 레더를 회전 무대를 여기 할게요. 회전 무대를 여기다가 직경 뭐 2,500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회전 무대 자 그 다음 중심축을 만들어주고 삼각검대 이렇게 회전 무대 회전 그네를 다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더와 또 뭐가 있습니까? 끝인가요? 레더가 있고 끝이네요. 그럼 레더를 또 요 간격을 더 띄워야 되겠다. 자, 시설물 6개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제 사연식 그네, 사연식 시소, 레더, 정글짐, 회전 그대, 미끄럼대 6개니까 자 간격을 좀 띄울게요. 그러면 너무 붙였다.
보기 좋게 간결 띄워가지고 자 그네를 더 띄울게요. 여기 그네를 이렇게 해서 세진대고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 시소를 이쪽으로 할게요.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아이고, 네 개. 시소 앉아주고. 이게 회전 그네, 회전 무대를 여기다 놓을게요. 어허이, 원이 또 이렇게 선이. 자, 템플릿으로 하나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 무대. 그 다음에 중심축을 잡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레더는 이쪽 측면에, 레더를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제 레더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을 이렇게 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시설물이 중앙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뭡니까? 조합 논리대. 조합 논리는 보통 어때요? 공원 가운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외의 시설물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선 깔끔하게 그려야 됩니다. 저는 어차피 프렌드 그리니까 약간의 선이 삐딱삐딱한데 정확하게 자대고 하나하나 시설물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도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났죠 그러면 그럼 들어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물들을 가장자리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마지막 시설물이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그죠? 화장실은 끝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럼 화장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죠, 보니까. 자, 그럼 화장실은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자, 건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45도로 선 꺼가지고, 45도로 선 꺼주고.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간단하게. 보통 화장실은 어때요? 녹지 안쪽으로 밀어넣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동선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주변 지역은 포장하죠, 그러니까. 그죠? 같은 포장을 하세요. 같은 포장해서 이런 식으로 녹지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밀어넣고, 이런 식의 공간을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보통 화장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화장 주변에 향기 나는 수종을 식자죠, 그러니까. 울타리도 짙도나무 같은 거. 그 다음 뭐 라일락 같은 걸 주변에 심어서 향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죠? 그 동선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용하고 이렇게 나와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 동선이 있으니까, 자, 이 동선에 접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 할게요. 사이즈 없죠, 보니까. 보통 직사각형. 그죠? 자, 여기에 요만큼 화장실 공간을 만들게요, 이렇게. 자, 동선 포장 같이 할게요. 따로 하면 또 경계선 넣고 또 포장 표시해야 돼요, 여기다. 복잡하니까 아예 같은 포장 해버릴게요. 그래서, 자, 그럼 경계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경계선이 나올 거예요. 나 여기에 적절하게 화장실 크기를 하나 잡아주면 돼요, 만큼.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화장실 건물을 하나를 배치해 주는 거예요. 사이즈는 뭐 자기 마음대로 좋으니까, 그죠? 뭐 4 곱하기 7로 해야 되고, 4 곱하기 8로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3 곱하기 5로 해야 되고, 보통은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별로 좋으니까, 보통 직사각형 이렇게 건물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니까 하나 더는 이 동선에 접해서 하나 더 들어요. 어디에? 이쪽으로 나오는데 이쪽으로.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선이 좋으니까. 그죠? 여기는 지금 벽이에요, 벽, 지금. 그 1.2m 벽이 있는 거죠, 보니까. 그럼 어때요? 이쪽에서 일로 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될게요, 계단이. 그럼 계단을 여기다가 포 맞출까요? 딱 맞춰가지고. 요만큼을 계단을 만들게요. 요 계단은 얘랑 똑같이 하고 있죠, 보니까. 같은 표자 올라가니까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계단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계단 길이랑 똑같이 하죠, 똑같이 이렇게. 계단이 이런 식으로. 계단이 들어갈 거예요. 폭은 얘랑 틀어 상관없습니다. 폭은 그냥 요 폭에 제가 맞출게, 그냥. 보기 좋게. 맞춰놓고, 그 다음 어때요? 여기 안에 공간을, 왜냐 여기 녹지니까. 녹지나 경계석으로 한번 쭉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얘랑 사이즈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에 이만큼 공간을 만들고 녹지하고 포장력이니까 경계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하게 끌게 이제. 얘랑 똑같이 하세요, 사이즈를. 여기다가 이제 화장실 건물을 하나를 위에다가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동선에 접해서 99.2m의 화장실하고 요 동선에 접해서 하나 더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화장실 건물을 만들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선만 꺼서 진하게 우리랑 벽 그죠? 벽을 설치하면 되죠.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거야 벌써. 만들어주고 업다운 표시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업다운을 표시해 주는 거 이렇게. 그죠? 이건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길이의 계단이 나올 거예요. 폭은 틀려 상관없고.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여기가 녹지니까 여기가 위에 올라오면 평지오니까 여기는 이제 다 평지고 여기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계석을 한번 둘러야 되죠. 우리가 포장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다 녹지 지역이 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시설물 끝난 거 아니에요? 시설물이 지금. 그죠? 아, 요런 식으로 이 시설물을 배치하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의외로. 물론 처음 하면 되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재가지고 또 45도 선 끊고 다시 선을 이어주고 보호선 끊어놓고 또 선을 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렌드 그러니까 조금 빨리 그릴 수 있는데 하나하나 스케일 재가지고 그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에서 이제 도면을 작도하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 시설물 원하는 식으로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휴게공간에 포골라, 그냥 벤치, 그냥 공간 내부에 식재할 수 있게 수목 보호대를 설치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놀이터에 정글짐, 미끄럼대, 사연식 그네, 사연식 시소, 회전 무대, 레이더 들어갔고 그 다음 화장실 2개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재라는 식재를 자 이 문제는 지금 차폐 완충의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주변이 없으니까 어딜 차폐할지 어디에 완충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제 외주부에 식재할 수 있는 나무를 고르세요. 그 외주부에 지금 뭘 식재할 수 있습니까? 보기에서 잣나무나 뻔나무나 은행나무나 뭐 현사시도 안 하는 현사시 뺄게요. 그러니까 중국 단풍이 좀 오니까 그 다음에 느티나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자 그럼 일단 저기 제가 놀이터 갈게요. 자 놀이터에 이 외주부에 식재해 주니까 자 여기는 뻔나무 마음대로요. 은행나무 심으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느티나무 심으면 상관없고 여기 뻔나무 제가 심을게요. 자 식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간단해요. 그 수목의 규격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심으세요. 심고 심은 나무의 규격을 인출선에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뻔나무니까 항상 식재는 요 코너부터 식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요 앞에는 제가 울타리 식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식재할 거예요. 그럼 뻔나무를 여기다가 적절한 템플릿으로 하나의 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수목 규격 몰라도 됩니다. 그 규격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도면에 맞게 이제 수목을 하나 그려놓고 그냥 중심 주간을 찍으세요, 이렇게 진하게.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외주부 식재 이런 공간은 일렬로 식재하겠죠. 그러니까 뭐 교호 식재하고 자연식으로 식재할 공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 중심 주간에서 연하게 선을 끊어서 이렇게 자 수평 수직선을 끊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선에 맞춰 가지고 수목을 쭉 심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선을 끊었으면 중심 주간선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일정한 교로 템플릿으로 빨빨 선을 진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같은 크기니까 그런 식의 템플릿으로 이용해서 설 꺼주면 되고. 되게 쉽죠, 그러니까 같은 크기니까 어차피. 여기도 똑같이 자 중심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 하나. 아이고 왜 이렇게 설명? 자, 아이고야. 두 번 선을 겹칠게요. 식재해주고. 자, 여기도 어차피 교모하면 쭉 심어야 될 거예요, 이쪽도.
왜냐하면 이제 진입이 안 되니까. 그럼 똑같이 치면 돼, 그냥 뻔나무로 똑같이 심어주고 이렇게. 같은 크기의 뻔나무를 요 주변에 뺑 두세요, 이렇게. 등간격을 시작한다 했죠, 그러니까. 간격을 하나 잴 필요 없어요. 눈대중으로 그냥 간격을 잡는 거예요. 그냥 다 중심 주간 한 번씩 진하게 찍으세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크기니까. 여기에 이제 뻔나무를 다 이쪽으로 식재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뻔나무, 동종, 동형이니까 여기 수목 연결선으로 다시 한번 연하게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울타리를 한번 둘러주는 거예요. 그죠? 울타리 헤드가 안 됩니다. 그거 선생님 안 되는데 제가 울타리 한번 쓸게요. 그 울타리 수중으로 보기에 뭐가 있습니까? 개나리나, 뭐 철쭉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개나리 쪽이니까 개나리로 한번 울타리 시작할게요. 울타리 시제. 그럼 울타리 폭은 요만큼 안 되죠.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경우는 자대고 상관없습니다.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자대고 요 입구 쪽에 요만큼 울타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다 울타리. 그러니까 직선을 쭉 꺼도 상관없어요. 모양 안 돼도 됩니다. 바가 시간 되면 모양 만들고 시간 없으니까 직선을 쭉 끄세요. 여기까지 울타리. 여기 다 울타리 들어가지고 보니까 조금 띄워서 표현합니다. 그래 보기 좋아요. 여기 다 울타리 심을게요. 울타리로 다 식재하고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하면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여기도 울타리. 여기도 울타리로 쭉 둘러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관목을 하나 심을까요? 아니면 울타리 다 심을까요, 그냥? 울타리 다 심을게요, 그냥 이쪽으로. 같은 거 심을게요. 다른 거 심으면 됩니다. 같은 걸 그냥 심어버릴게요. 울타리 푹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울타리로 표현하고. 수목 밑에는 선 안 꺼도 돼요. 큰 나무 밑에 들어가는 울타리선은 중간에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자, 똑같은 폭으로 그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울타리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다 울타리 들어가야 되죠, 보니까. 자, 나무 밑에 있는 선은 표현 안 됩니다. 나무 밑에 있는 관목은 선 표현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끊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울타리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 항상 관목은 해칭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타리를 저렇게 그렸지만 원래 이렇게 그려요. 이게 원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냥 저렇게 프렌드 그렸는데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예쁘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그냥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해칭을 관목은 넣어줍니다. 왜 폭이 이렇게 넓어져. 자, 45도 넘게 이거는 이제 간을 해가지고 해칭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점만 찍어도 되고, 이렇게 선을 넣어도 되고. 일정 폭 하세요. 약간 폭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일정 폭으로 이렇게 울타리 식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놀이공간 주변 지역에 개나리에 울타리 식재하고 그 바깥쪽에 뻔나무를 그냥 일렬로 심어버린 거예요. 그럼 끝 아니에요, 보니까 저쪽 지역은. 자, 그 다음 여기도 있죠, 보니까. 자, 여기는 뭐였을까요? 보기에 은행나무 칠까요? 은행나무. 은행나무를 역시 코너부터 식재하는 거예요. 코너부터 한 걸 식재하고. 그 다음 마찬가지 연하게 선 꺼가지고 일렬로 잡아주는 거 이렇게.
은행나무 일렬로 식재하고 여기도 그냥 은행나무 같이 심으세요. 다른 거 심을 필요 없습니다. 은행나무로 그냥 이렇게 일렬로 식재해주면 돼요. 자, 사이트. 은행나무를 일렬로 심어주고 역시 중심 주간으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수목 연결선으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공간이 좀 많이 비좁으니까 여기는 이제 상록수를 한번 심을게요. 그죠? 그 보기에 이제 전나무죠, 전나무. 전나무를 여기다 군시해 놓을게요. 근데 여기는 일렬짜리지만 안에 심을 때는 자연스럽게 식재하는 게 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조금 틀리게 해서 자연스럽게 심을게요. 전나무 한 5그루 정도 여기에 하나, 둘, 셋, 4그루, 5그루의 전나무를 심을게요. 여기 중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전나무를 연결하면 되고. 자, 근데 그냥 교무만 심으면 좀 썰렁하죠 보니까 그냥 전나무 밑에 이제 관목을 한번 군시해 놓을게요. 그럼 보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보기에 관목으로 이제 철쭉. 철쭉을 전나무에 심을게요. 여기 철쭉을 한번 이렇게 심어줄게요. 이렇게 관목으로. 크게 군시하세요. 여기에 철쭉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이렇게. 항상 관목을 해칭을 해야죠, 해칭. 그 해칭을 한번 넣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틀리게 해서 한 번 더 넣을게요, 여기에. 45도로 한 번 더 넣어주고. 여기는 철쭉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공간에는 이제 유도 식재겸 해가지고 한번 식재를 할게요. 그래서 보기에 보니까 지금 조금 키가 다 큰 하나밖에 없는데, 뭘 심을까요? 여기는, 뭐, 심을 게만 없네요. 그냥 누양나무 같은 심을까, 누양? 그죠? 관목에 누양이 있으니까 누양나무 한번 심을게요. 누양나무 심을게요, 누양. 조금 이제, 라일락이나 베로나 같은 이런 조금 키가 중간에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여기는 누냥나무를 여기까지 심을게요. 여기는 이제 누냥나무로 이렇게 심어줄게요. 수종이 조금 좀 키가 큰 수종이 없으니까 그냥 누냥나무로 이렇게 식재해주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그냥 잣나무로 심어줄게요. 상관없습니다, 멀수도. 잣나무를 여기가 침엽수로, 자, 외주부에 식재할게, 이렇게. 하나, 둘. 잣나무로 이렇게 식재해주고. 잣나무로 일렬로 심어주면 되고 요만큼 잣나무로 식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설명드렸죠. 템플릿으로 그려놓고 그 보조선 위에다가 진하게 침여수 표시하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린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바깥쪽 오니까 여기는 이제 중국 단풍이 오니까 역시 낙엽할 골목이에요. 중국 단풍 일렬 심을게요. 요 코너부터 해가지고 중국 단풍 한 번 심고 역시 중국 단풍으로 이렇게 심어주고. 그러니까 1년만 심으세요, 여기서는. 여기도 중국 단풍으로 1년 심고. 원래 중국 단풍도 가로수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중국 단풍 같은 걸로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중심, 주간 다 진하게 표시해주고, 수목, 연결선, 연결하면서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요 입구부는 조금 공간이 남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에 뭐 수종이 많으면 좋은데, 어차피 10종 이상이니까, 이쪽에도 한번 침엽수 한번 심어줄까요? 보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전나무, 요거랑 같은 사이즈예요. 그럼 여기에 전나무를 여기에 하나, 같은 사이즈 심으세요. 두 개, 세 그루. 여기는 두 그루만 심을게요. 한 그루, 두 그루 심어주고 똑같이. 같은 사이즈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 주간 진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 수간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그때죠. 그 붙어 있는 거는 수목 연결선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만 수목 연결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얘랑 똑같이 철쭉 심을게요. 철쭉 한 번 더 심어주고 여기. 철쭉을 한번 이렇게 심을게요. 철쭉 심고 표현도 똑같이 해칭을 똑같이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칭을 한번 표시해주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차피 번면 쪽 시작이 좋으니까 그 번면 쪽에는 뭘 심을까요? 여기는 뭐 누양 심어도 되고 철쭉 심어도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이제 누양 심으면 누양, 여기 누양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요거 표현이니까 누양으로 이렇게 채워주고 여기 똑같이 심으면 그냥 누양. 문양으로 한번 쭉 쳐주면 되고. 그 다음 보니까 제가 여기 공간을 좀 비워놨죠 보니까 여기도 이제 관목으로 식재할게요. 개나리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개나리 쓰면 되고 아니면 문양나무 같은 거를 이제 군데군데 군식하는 거예요. 그 큰 나무 앞에 관목이 있어야 되죠 보니까. 그래서 이쪽은 문양나무를 이쪽으로 심어줄게요. 이렇게. 요 코너부터 심으세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문양나무를 넓게 한번 심어주고. 그럼 다 붙이나 좀 띄우세요. 띄워서 여기도 누냥. 자, 모양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누냥나무를 한번 심어줄게요. 이렇게. 누냥이래. 철쭉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군시하고. 여기도 철쭉. 야, 수종이 다양하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저 수종이 몇 개 없으니까 철쭉 심을게요. 여기도 철쭉으로 같이 이쪽 심어주고. 여기도 철쭉 심을게요. 이제 표현 기법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다음 요 철쭉은 어때요? 다 연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여기에, 자, 점을 찍어서 직선형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도 다 철쭉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자대고. 요것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얘랑 얘도 이렇게 연결되니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같은 철쭉이니까 이렇게 다 연결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역시 해칭은 똑같이 해칭을 넣어주고.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러죠, 제가. 해칭 넣는 연습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원래는 자를 대고 그려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프리핸드로 그릴 때 깔끔하게 해칭을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냥 빨리빨리 그릴게요. 시간 싸움이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절쭉해가지고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 철쭉과 이쪽 철쭉은 연결 안 되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 안 돼요. 인접할 경우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뭡니까? 여기 보니까 빈 공간이 좋으니까 수목보호대. 수목보호대는 느티나무 심을게요. 느티나무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상관없어요. 그죠? 요 경계선을 넘으면 상관없습니다.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식재하고 여기도 느티나무. 여기도 느티나무. 느티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이거는 부득이 할 경우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느티나무 네 그루를 식재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카시아 이쪽이니까 아카시아 여기 심을게요. 공간이 비니까 여기다가 아카시아를 조금 구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그루의 아카시아를 이쪽에 심을게요. 물론 아카시아 종류는 좋지 않지만 수용이 없으니까 아홉 그루 이렇게 식재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필요하면 개나리 같은 걸로 이게 울타리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너무 도면 복잡해져요. 나머지 여기는
잔디. 잔디를 이렇게 점으로, 점 3개를 모아서 점을 표현하면 됩니다. 잔디로 그냥 이렇게 식재할게요. 여기도 잔디. 점 3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잔디로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 잔디면 점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잔디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수목을 식재하고 밑에 잔디를 다 깔았죠. 물론 이런 공간에 관목을 심어도 되긴 돼요. 여기도 철쭉 하나 심으면 되죠. 그러니까 더 심어도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철쭉 옆에 있으니까 연결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다 철쭉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으면 되죠. 이렇게 군식하고 여기도 철쭉을 이렇게 군식해서 같이 연결하면 돼 사실은. 자, 그럼 심을까요 같이? 항상 관목을 해치를 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그건 다 철쭉 안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식재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럼 10쪽 이상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울타리 한번 식재해주고 교목 식재하고. 원래 이제 교목 밑에 관목이 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는 그냥 눈양나무를 이렇게 심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눈양나무 심었고, 저기도 눈양 심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여기 철쭉 있으면 철쭉으로 같이 통해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 철쭉 있으면 같은 걸 철쭉 심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설계자 마음대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쭉 은행나무 식재하고, 여기 공간이 비니까 상록수로 이용해가지고, 뭐, 전나무 심었죠, 전나무, 그 식재해주고 이렇게 그 잣나무 써도 돼요. 그 잣나무 여기 심었으니까 전나무를 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나무 써도 밑에 썰렁하니까 밑에 관목을 채우는 거예요. 관목으로 역시 철쭉을 식재해주고. 근데 이 철쭉은 이렇게 연결 안 해주니까 이쪽을 이렇게 연결 안 돼 넘어니까 요거는 따로 인출선을 뽑아주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 나머지 그다음 어때요? 외주부는 다 일렬 식재해주니까 이런 도면은 거의 대부분 다 외주부는 1열 식재예요. 충분히 공간이 넓으면 교호 식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식으로 식재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드물어요. 대부분 뭔가 외주부는 그냥 이렇게 1열로 식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재할 때 항상 코너부터 식재해요. 코너부터. 왜냐하면 코너부터 식재하고 만약 이런 공간이 남쪽이니까 만약 이쪽에 공간이 남았다 의자하게 그럼 여기는 그냥 관목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식재해 준대요. 이렇게 공간이 남았으면. 여기서부터 식재하면 이 코너가 어정쩡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코너부터 식재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1열 식재니까 어때요? 1열 식재니까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수모 용에서 딱 1열로 나오면 보기 좋아요. 그냥 삐딱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면이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한글을 그리고 중심중에서 보석가리 쪽이니까 끝고 그 선 위에다가 수목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경계석을 이렇게 넘어가 상관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심 주관이 위에서 넘어오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재하면 일단 식재는 끝난 거예요. 의외로 간단하잖아, 보니까. 왜냐하면 식재 패턴이 이제 거의 비슷해 보면 공간 있고 관목이나 우타 식재하고 그 뒤에 그죠? 아교목이나 대가목, 그 뒤에 대교목 이런 순으로 식재가 되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때요?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울타리로만 심으면 상관없어요. 좁게 가지고. 그건 설계자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재가 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인출선 넣고 이제 바닥 포장하고 지점 표고하고 범례란을 작성하면 끝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기니까 이제 인출선 빼고 이제 포장 표시하고 지점표 표시하고 범례란 작성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시설물 이렇게 배치되고 그죠? 수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간격은 그냥 눈대중으로 일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띄엄띄엄 심으면 안 되고 너무 조명하게 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쭉 식재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요 도면에서 할게요.